이 동영상은 벨베데르 궁전 소개의 마지막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어퍼 벨베데르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르누아르 등 인상파 화가들, 그리고 기타 화가들, 다음에 19세기 초 정치적인 격변이 사라지면서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 소시민족 생활 양식과 가족감이 두드러지던 시기의 미술 경영인 비더마이어 화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벨베데르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주요한 명화들입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의 목욕 후입니다. 목욕을 마친 여인의 여유스러운 자세와 풍만한 몸매가 돋보입니다. 푸아시의 센강의 낚시꾼. 푸아시는 파리 서북쪽 센강이 지나는 근교 도시입니다. 모네는 푸아시에서 2년 정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푸아시의 센강을 따라 고요한 강변 풍경을 포착했습니다. 이 그림은 여유롭게 배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주위에 녹음이 비춘 초록색 기저의 반짝이는 수면을 그렸습니다. 빛을 중요시한 인상파대가 모네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베린에 있는 모네의 정원의 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모네의 집의 꽃과 아름다움을 묘사한 많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에서 모네는 집으로 향하는 보도를 따라 원근감을 그려냈습니다. 보도에 화려한 빛의 그림자가 화사합니다. 캔버스는 빨간색에서 보라색, 녹색, 흰색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늦여름인 것 같고 각종 꽃들이 풍경에 다양한 색상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림 뒤쪽에 보이는 것은 모네의 집인데 분홍색의 녹색 덧문이 있습니다. 모네는 이사한 후 집을 가장 좋아하는 색상 조합으로 칠했습니다. 이 그림 더 셰프, 프랑스어로 르페르 폴입니다. 로 알려진 이 그림은 영국 해협의 푸르비를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었던 레스토랑과 호텔의 셰프이자 소유자인 폴 앙투안 그라프를 그렸습니다. 모네는 흰색 셰프 모자와 재킷을 입은 셰프 그라프의 초상을 그렸는데요. 그림의 아랫부분에서 인물은 밝은 회색 배경으로 희미해져 타원형 구성이 됩니다. 머리를 오른쪽 어깨로 돌리고 그림의 왼쪽 가장자리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덥수룩한 회색과 검은색 수염은 턱과 입술을 덮고 기울어진 모자, 덥수룩한 수염, 특징적인 얼굴 특징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는 클로드 모네 80이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네가 그린 모피를 입은 여인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는 사람은 호화로운 모피를 두른 우아하게 균형 잡힌 여인을 보게 됩니다. 피사체는 차분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마네의 뛰어난 파스텔 사용으로 그녀의 특징이 미묘하게 강조되었습니다. 배경은 녹색 잎과 꽃 요소가 혼합된 인상주의적 조합으로 초상화의 깊이와 맥락을 더합니다. 인상주의 스타일의 전형적인 부드럽지만 의도적인 획은 모피의 질감과 여인의 안색의 섬세한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를리퀸과 콜럼바인은 이탈리아의 코미디 아델라르테에서 영감을 받은 드가의 영국적 주제에 대한 탐구를 반영합니다. 이 그림은 상징적인 캐릭터인 하를리퀸과 콜럼바인을 묘사하여 두 사람 사이의 극적인 상호작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의 시그니처 의상을 입은 하를리퀸은 역동적인 포즈로 묘사되고 콜럼바인의 섬세한 옷차림과 바디랭귀지는 겸손함을 암시합니다. 이 그림 오베르 평원은 프랑스의 시골을 그린 매혹적인 그림입니다. 고우가 죽기 몇 주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들판 나무 하늘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생동감 있게 어우러진 소용돌이 모양의 분놀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베르 평원의 들판이 보입니다. 풍경은 전경의 평평한 지역에서 뒤로 높은 지평선까지 솟아오른 언덕까지 엇갈려 있습니다. 모티브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물체가 표시됩니다. 왼쪽 앞쪽에는 곡물창고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중간거리에 가느다란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게다가 수평선과 오른쪽 가장자리에 덤불이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 들판은 노란색, 녹색, 파란색의 다양한 음영이 있는 그라데이션 팔레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밭고랑이 강조되고
전경에는 개별 곡물줄기와 양귀비의 붉은 꽃이 보입니다. 거의 단색의 청록색 하늘이 풍경에 나타나며 비가 내린 후나 흐린 날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리 시절의 자화상입니다. 크리스토퍼 프리드리히는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로 무한한 공간감을 통해 인간의 고뇌, 역사와 문화의 공허함 등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 드레스덴 남동쪽 엘베 산맥의 노이라텐에 있는 눈을 형성하는 바위는 거의 수직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경치가 보입니다. 나무들은 가파른 경사면에 매달려 있는데 어떤 나무는 싱싱한 푸름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나무는 죽어 있습니다. 거대한 뿌리가 뽑힌 나무가 화면 공간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휴게소를 형성하여 돌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심연으로 향하는 길을 분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나무, 계곡, 바위, 봉우리는 지상의 모든 것의 탄생과 죽음을 나타내며 신성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 안개 속의 해변은 프리드리히의 낭만주의 스타일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그 감정적 공명을 강조합니다. 이 그림은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이 신비롭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개 낀 해변을 묘사합니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은 종종 고독, 영상, 자연의 방대함을 주제로 탐구하며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에드바르트 뭉크의 바다 위의 남자들입니다. 이 그림은 그의 표현주의 스타일에 두드러진 예입니다. 바다에 있는 남자들의 그룹을 포착했으며 뭉크의 특징적인 대담한 색상과 역동적인 분놀림으로 감정과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뭉크 작품의 핵심인 인간의 연결과 자연의 광대함이라는 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젤름 포이어바흐는 낭만적 신고전주의 양식의 그림을 그린 19세기 중반의 중요한 독일 화가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 그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신화적 이야기를 놀랍게 표현한 것으로 감정적 깊이와 우아함으로 고전적인 주제를 묘사하는 포이어바흐의 숙련도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지하세계에서 이끌어내려는 가슴 아픈 순간을 포착하여 두 사람의 이야기에 깃든 긴장감과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구성과 감정의 강렬함을 고조시키기 위해 빛과 그림자를 사용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두 사람의 무겁고 앤티크한 느낌의 옷이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포이어바흐는 공통된 옷자락 모양을 통해 인물과 모티브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롤드 베클리는 스위스의 상징주의 화가입니다. 북유럽과 고전 신화 세계를 상징적 환상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 씨 아이들은 그의 상징주의 스타일을 반영하는 매혹적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종종 해안 근처 바위에 쉬고 있는 셀키 가족으로 해석되는 고유하고 신화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나오는 생물인 셀키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개라고 하며 그림의 신비주의에 층을 더합니다. 베클린의 색채와 구성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청자가 그가 묘사하는 매혹적인 세계에 푹 빠지게 합니다. 이 작품은 신화와 자연 환경을 융합하는 그의 능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츠 아이블은 오스트리아의 화가입니다. 비엔나에서 비더마이어 화가 중에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습니다. 리얼리즘을 받아들이면서 자연과 현대적 일상적 주제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아이블의 비더마이어 스타일 아름다운 사례로 일상의 친밀하고 고유한 순간을 포착하는 그의 재능을 보여줍니다. 독서에 열중한 어린 소녀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표정과 부드러운 조명, 주변 환경에 대한 섬세한 디테일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스 마카르트는 19세기 후반 빈에서 활동했던 아카데미즘 화가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유명했으며 빈의 화가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클림트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이 그림 오감의 알레고리는 1872년부터 187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을 아름답고 감각적인 여성의 모습을 의연화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이 굉장히 큰데요. 세로 길이는 3m가 넘고요. 가로는 70cm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촉각입니다. 촉각을 나타낸 인물은 우리가 뒤에서 관찰하는 여성으로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어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얇은 소재로 만든 장식된 시트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입니다. 청각은 어여쁜 여인이 몸의 하반신이 대부분 천으로 덮여든 상태에서 귀옆에 손을 살그머니 얹는 행위로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마카르트의 인물들의 눈들은 모든 사람의 음모 부위를 제하고는 노출시켜버립니다. 시각은 거울을 든 여성 인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는 행위와 지각을 상징합니다. 시각은 중앙 패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선은 패널 밖을 향하고 있지만 관객인 우리를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시각은 또한 그녀의 곡성미 있는 체격의 정면을 향한 당당한 자세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후각은 장미 덤불에서 장량을 맡고 있는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이 향기를 인지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며 아름다움, 사치,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장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각입니다. 미각은 황금빛 사과를 움켜쥐기 위해 나무를 향해 손을 뻗은 여성으로 표현되는데요. 천국의 맥락 속에서 그녀의 나체, 즉 창세기 이불을 분명히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맛과 탐닉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를 상징하는 미각은 과일, 와인 또는 호화로운 연애와 같은 요소와 연결되며 감각적 쾌락과 풍요로움이라는 명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막달레나 플라우의 초상 1870년에 그려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비엔나의 미술상 게오르그 플라우의 아내인 막달레나 플라우를 인상적인 옆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대조적인 배경에 대비되고 그녀의 드레스의 방대한 흰색 원단은 구성의 웅장함과 존재감을 더합니다. 이 그림은 마카르트의 경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비엔나에서 그의 명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아함과 호사스러움을 포착하는 그의 능력을 존경하는 떠오르는 부르주아지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크루이 다비드의 생 베르나르 보게를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궁중 화가였던 다비드는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나폴레옹의 역사를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 역시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0년에 이 협곡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했는데 실제로 그림에서처럼 말이 아닌 당나귀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자신의 모습이 더욱 위풍당당해 보이도록 묘사하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라고 주문했다고 하네요. 이 그림은 모두 5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크기가 현실보다 굉장히 작아서 현실감이 좀 꺼집니다. 레네 푼케는 비엔나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넨에서 수련을 마친 후 1911년 비엔나로 돌아오기 전까지 몇 년 동안 프랑스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절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둥근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이거나 동료 예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 한 명은 테이블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고 맞은편에는 녹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먼 곳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점은 8명의 주인공의 얼굴과 몸이 리드미컬하게 배열되어 있어 그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 바티스트 라이터는 가정의 풍경과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 그린 비더마이어 화풍의 전형적인 화가입니다.
이 작품 잠자는 여인은 평화롭고 친밀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으며 주제인 여성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직물의 부드러움과 여성의 얼굴에 비치는 빛의 섬세한 변화 등 질감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스카 코코슈카는 오스트리아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그림 양고기와 헤얄신스가 있는 정물은 그의 초기 표현주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양고기 한 조각과 꽃이 핀 히알신스를 나란히 배치하여 선과 세태 사이의 강렬한 대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담하고 역동적인 분돌림과 생생한 색채는 코코슈카의 강렬한 감정과 정물의 드라마틱하고 생동감 있는 감각을 불어넣는 그의 능력을 반영합니다. 오스카 코코슈카의 호랑이 사자는 그의 역동적인 표현을 반영한 매혹적인 작품입니다. 특유의 분놀림과 생생한 색을 선보이며 동물의 생생한 에너지와 원초적인 본성을 포착했습니다. 이 그림은 야생동물을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의 생명력과 감정을 불어넣는 코코슈카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리차드 게르스틀은 헝가리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했고 종종 오스트리아의 반고흐로 불립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로 이어진 음악가 아르놀트 쉔베르크와의 아내와의 불륜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웃는 자아상은 표현주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캔버스 유화 작품은 과감한 분놀림과 생생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여 게르스틀의 강렬하고 생생한 감정적 에너지를 포착했습니다. 이 그림은 웃는 화가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자화상으로는 흔치 않은 기획적인 선택으로 작품의 긴박감과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활짝 웃는 그의 모습과 25살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의 생애를 비교해보면서 괜히 처연한 생각이 듭니다. 율덴슬라히 훈데르트 바스는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이자 화가이며 환경운동가입니다. 그의 이 그림 The Great Way는 그의 독특한 예술적 비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훈데르트 바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인 생동감 넘치는 나선형 모티브를 특징으로 하며 삶과 성장, 존재의 무한한 순환을 상징합니다. 나선형은 밝은 붉은색과 파란색 톤으로 표현되어 역동적이고 명상적인 구성을 만들어냅니다. 훈데르트 바서의 예술은 종종 자연, 영성, 도교와 불교와 같은 철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유기적인 형태, 대담한 색채, 직선의 거부로 유명하며 이는 인간과 자연세계의 조화에 대한 그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벨베데레 갤러리는 크림트와 에곤 실레의 컬렉션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 비더마이어 화풍의 오스트리아 화가들의 작품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더마이어란 성시인 마이어에 성실함이라는 뜻의 비더를 붙인 독일어입니다. 빈체제 시대에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유행하던 양식으로 포근하고 가정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며 영국보다 늦게 시작된 유럽 대륙의 산업혁명으로 급증한 중산계급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민문화는 정치적 체념과 가톨릭 신앙심, 여기에 아름다움과 안락에 대한 갈망이 합쳐진 문화풍조였습니다. 민주주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되었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체제가 막을 내린 후 빈 체제하에 유럽은 다시 전제 군주제를 회귀하는 반동의 시대였습니다. 모처럼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닫히면서 체념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제상 메테르니히의 정책으로 수시민의 평온한 생활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면서 일상생활의 평범한 날을 에서 행복을 찾자는 비더마이어의 사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페르난도 게오르그 발투미오는 비더마이어 화풍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그림에서 방은 촛불 하나로 밝혀지고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아이에게 빛을 줍니다. 옆에 나무바닥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찢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페르난드 발투밀러는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 19세기에 혼자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과 아이가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화가는 날카로운 솔직함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것과
극심한 빈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고요하고 그림 같은 비엔나의 숲속에서 잡목을 모으는 사람들을 묘사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발트밀러는 일상생활의 사실적인 묘사로 유명했으며 종종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 활동을 결합하는 그의 화풍을 증명합니다. 이 그림은 이른 봄 비엔나 숲속에서 제비꽃을 따는 아이들의 유쾌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들의 표정과 숲의 묘사가 돋보입니다. 필요자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시골 연인의 반가운 재회와 포옹 장면입니다. 그들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나 서로를 부둥켜 안는 것이겠죠. 시골 처녀의 뒤로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햇살이 비추는 안뜰을 배경으로 성취의 대축일 행렬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활기찬 장면을 묘사하고는 있지만 오른쪽에 하얀 드레스나 좋은 옷을 입고 화관과 꽃을 든 부유해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과 왼쪽에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의 표정의 대비가 이 그림으로 화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일을 나간 부모님이 돌아온 날 아침입니다. 아이들이 반가운 얼굴로 달려가면서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그런 복장들이 애잔해 보입니다. 가난한 농가의 집에 많은 아이들이 있네요. 아이들의 옷은 남루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지만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각자 사과 하나일 뿐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그걸 자랑하고 창가의 여자아이는 아까운지 그 사과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무 장식이 없이 리본만 메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크리스마스 아침이 따스하긴 하지만 이 가족의 신선한 삶이 연상됩니다. 비더마이어 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피터 팬디는 일상생활의 본질을 감정적 깊이와 사실주의로 포착한 장르화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살아가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가족의 슬픔을 생생하게 묘사한 더 새드 메시지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여 그 시대에 많은 가족이 겪은 개인적 기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린 자녀와 함께 앉아 비극적인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는 우울한 실내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손에 묻혀 절망을 상징하고 나이 많은 아이가 그녀 옆에 서서 엄숙하게 편지를 건네는 군 장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장교의 태도는 메시지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차분한 조명은 우울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팬디의 세심한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당시 의상의 사실적인 묘사와 친밀한 배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모두 그 장면에 담긴 개인적 상실과 감정적 무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당첨 번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복권은 쓸모없어졌고 복권을 산 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성의 실망한 표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 가난한 장교의 과부가 직면한 우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다락방에서 아이를 재우며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 중 사망했으며 남편의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팬디의 능력은 그를 비더마이어 시대의 중요한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넉넉치 않아 보이는 집에 집달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이 투자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는 괴로운 듯 눈을 감고 있으며 아내는 그의 무릎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제복을 입은 사람이 책상을 뒤져 그나마 감나가는 물건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불마저 차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들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힐리킹 어 피크는 일상생활의 장면을 유머나 사회적 논평의 터치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장난기 있는 순간을 묘사하며 팬디가 매력과 재치로 인간의 행동을 포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과연 무엇이 궁금해서 방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까요? 나름 이 여인의 호기심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팬디의 또 다른 그림 폭풍입니다. 따스한 집 분위기에 여인이 아이를 재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과 번개가 무서운 듯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고 있고 옆에 할머니는 성경책을 들고 걱정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커튼을 걷어 밖의 상황을 살피는 여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이 안온한 분위기가 곧 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감상자에게 줍니다. 프란츠 아이블은 오스트리아의 화가입니다. 비엔나에서 비더마이어 화가 중에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습니다. 리얼리즘을 받아들이면서 자연과 현대적 일상적 주제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아이블의 비더마이어 스타일 아름다운 사례로 일상의 친밀하고 고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그의 재능을 보여줍니다. 독서에 열중한 어린 소녀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표정과 부드러운 조명, 주변 환경에 대한 섬세한 디테일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프티스트 라이터는 가정의 풍경과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 그린 비더마이어 화풍의 전형적인 화가입니다. 이 작품 잠자는 여인은 평화롭고 친밀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으며 주제인 여성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직물의 부드러움과 여성의 얼굴에 비치는 빛의 섬세한 변화 등 질감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